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작년 잘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만나니까 기분이 다른데요. 오늘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이 소리는 뭐지요? 네, 이재명이 무너지고 망하는 소리, 이재명이 철커덩 하면서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소리, 이 소리가 들려오네요. 멀리서나마 희미하게나마 들려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 청와대 해서 내부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분열은 뭐다? 바로 필패다. 지금 민주당이 딱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는 친명, 친청 체계. 이게 당정 갈등으로 번지면서 노무현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정계 개편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과 어떤 관계냐? 단순한 정권을 잡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동지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을 써먹을 대로 써먹었고 이재명도 민주당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요. 자신이 심어놓은 자신이 당대표 때 공천을 했던 그 친명 한 60명 정도 되죠. 그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뭐 외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오늘 오세훈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오세훈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신년 백두부터 뭐라고 했느냐? 계엄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윤호개인과 단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일부러 망신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오세훈이 개혁신당 이준석과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준석은 이해운에 대해서도 이해운이 왜 이재명한테 갔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재명한테 자기 당도 좀 데려가 달라고 아쉽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긁어 모아가지고요. 이재명이 뭐 실용주의다 해가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의 정계 개편이 될 텐데 그러면 이재명은 과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죠. 민주당한테 되치기 당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요.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망해가고 있다. 그 망해가는 뉴스가 팩트로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뉴스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재명의 신년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신년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한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 대선 공약의 상징이었던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것을 빼고요. 국민 성장 펀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누는 전환의 마중물로서 국민 성장 펀드 여기다가 세금으로 해가지고 펀드 만들어서 돈 해먹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고용 중심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청년 창업을 독려하면서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성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쥐어짜겠다 이 소리죠. 민주당과 이재명이 그동안에 어떤 노선을 달려왔습니까? 노란봉투법을 했고요. 덧센 상법으로 기업들을 옥죄고요. 중대재해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장을 하겠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게다가 쇼질은 또 얼마나 하는지 쇼질은 정책 생중계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재명이 보여준 갑질 그거를요 생중계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전 부처 모든 부처에 정책 생중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다가설러 가지만 이재명의 본질은 못 바꿉니다. 이재명의 본질, 정과 사범회 그리고 형사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은 반드시 재판을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바꾸려고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을 보면 저 사람들 입으로만 도덕적이고 그리고 입으로만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더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김병기 사태. 이 김병기 사태는 늘 말씀드리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이 도덕과 갑질과 불법으로 얼룩져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는 거. 이거 진짜 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원내대표가 이런 문제로 사퇴했다고 해보세요.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 김병기 개인의 문제로 가고 있죠. 그만큼 언론이 완전히 편향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한테 그렇게 보여줬던 그 가혹함을 민주당한테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편향된 거고, 오늘 어느 한 신문에서는요, 한동훈 편을 든 조선일보,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군요. 한동훈 편을 든 조선일보. 그래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한동훈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게 관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그리고 김순덕,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은 거짓말로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욕하고 이런 식으로 탄핵에 몰아갔기 때문에 저들은 다 한통 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이고 그리고 이재명이고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유튜브를 갖다가 뭐 극우네 뭐네 하면서 극우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나마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벗어나서 지금 당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유튜브의 역할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민주당을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 진짜 범죄 집단이구나, 더불어 범죄당이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누구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이 범죄가 너무 많은데,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내부 싸움으로 끌어내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청래와 이재명의 관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둘은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섞일 수가 없고 동지가 아닙니다. 정청래는 이재명을 밑으로 내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민주당을 그저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골수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 이재명 사람으로 채우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가 야금야금 이재명의 그 개딸 부대를 이겨내고 정청래가 당을 차지하면서 누구를 쳐야 될까? 바로 친명이라는 사람들을 하나씩 쳐내야 되죠. 자, 그런데 친명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권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깨에 힘 좀 들어가야 되겠죠. 모든 좋은 자리는 차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병기와 강선우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도덕의 문제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정계 개편 그리고 당권 싸움입니다. 자, 이 당권 싸움에서 강선우를 어떻게 했죠? 강선우는 친명이죠. 제가 강선우가 지방선거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좌관이 받았다고 하지만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지만, 이 1억 원을 받았을 때 당시 민주당 고문이 누구였냐? 바로 이재명이었다. 그리고 공관위원회 간사가 김병기였다. 다 친명 사람이다. 과연 몰랐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 이재명이 알 수도 있었겠다. 당대표 때 있었던 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청래가 알고 있어서 이재명을 칠 수도 있다. 이걸로 1타 3피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 이번에 이 지방선거,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당 차원의 비례대표 추천을 맡는데, 비례대표 추천 업무를 맡을 사람을 누구로 원래는 규정하려고 했느냐? 바로 강선우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강선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 공관위원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비례대표, 서울시당 차원의 비례대표 역할, 비례대표를 누굴 추천할 것인가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려는 그 자리에 강선우가 가려고 했던 겁니다. 지난번엔 1억이지만 이번에는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중책을 맡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요, 이 강선우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 좋은 자리, 비례대표에 가려고 얼마나 줄을 서겠습니까? 바로 이 좋은 자리에 누가 추천을 했느냐? 바로 성추행 의혹이 있는 장경태가 강선우, 갑질 의혹의 강선우를 추천한 겁니다. 더불어 범죄당이니까 뭐 하나씩 다 범죄를 붙일 수가 있어요. 성추행 의혹 장경태가 갑질 의혹 강선우를 비례대표 추천 업무를 맡자고 추천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녹취록이 터졌다. 김병기가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보좌진을 통해서 아마 녹취한 걸로 보이는데 그 녹취록이 터지면서 강선우를 날리게 됐죠. 자, 그리고 김병기도 날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장경태도 같이 날아가는 거죠. 장경태도 친명인데 이 친명으로 추천했던 강선우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김병기. 제가 오늘 전해드릴 뉴스가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좀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정청래가 이재명을 날리는데 이재명의 사람 3명을 한 번에 날리는 겁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강선우가 맡았던 역할 비례대표 추천 업무를 강선우는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강선우를 추천했던 인물이 바로 장경태인데 사실은 장경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꽤나 중책을 맡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이 청년을 움직이거나 할 정도로 지방선거에 중대한 역할을 맡기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천 헌금 문제가 터지면서 장경태도 나가리가 됐고요. 속된 말로. 그리고 강선우도 나가리가 됐는데,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여당의 원내대표는 어떻게 나가리가 되느냐? 바로 본인, 그러니까 이 김병기 본인도 공천 관련 지방선거 공천에서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동작에 나경원 의원과 원래는 공천을 벌이려고 했던 사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나수리 이수진. 나 왜 유럽 안 데리고 갔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했던 이수진 기억나시죠? 바로 그 이수진이 지방선거 당시에 김병기한테 돈을 준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공천에서 어떻게 돈을 주느냐? 그래서 그 돈을 준 사람들이 쓴 진술서를 당시 민주당 윤리감찰단한테 제출을 했는데 이수진은 이 판사를 하다가 곧장 동작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민주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표는 이재명이 지난 2022년 6월 달에 보궐로 들어와서 야당 대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했던 거죠. 자, 그 당시 대표는 이재명. 그리고 이수진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초선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수진은 민주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옆 지역구의 동작구에 김병기가 지방선거 공천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나한테 갖고 왔는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이 진술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당대표 누구라고요? 바로 이재명. 이 이재명이 김병기, 자신이 픽한 김병기한테 이것을 알려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윤리위 위원장도 이재명이 심은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이재명 사람이기 때문에 다 끼리끼리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서가 느닷없이 그 김병기한테 갑니다. 그래서 김병기가 이거를 유야무야 마무리를 칩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는 2가지 문제죠. 강선우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숨겼고,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숨겼고, 2번째는 알고 보니까 그때 본인도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모를 리가 있느냐? 이거는 더 큰 문제죠. 그런 점에서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라는 문제는 단순히 김병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치는 것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뉴스다.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원내대표가 벌인 범죄를 이재명이 혹시 알고 있었는가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그런 점에서 이재명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는 문제. 국민의힘이 박수치면서 민주당의 이 분열 사태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놔두고 오세훈이 오늘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오늘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신년 벽두인 오늘 1월 1일부터 당이 계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년 벽두부터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재명한테 관세 협정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사과하자는 파들. 자, 사과파들 얘기해보세요. 이재명의 관세 협정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한테 관세 협정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재명의 재판 제기하라. 이런 얘기 누구 하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계엄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탈당했잖아요. 국민의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종식이 됩니까? 왜 이렇게 전략적이지가 못한 거죠? 고플레, 고물가 인플레에 지금 체감 경제가 아주 안 좋아서 지금 선거가 해볼 만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오세훈 혼자 잘랐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세훈이 이준석과의 연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은요, 이해운을 배신자로 몰 때가 아니다. 왜 갔는지 살펴보자.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정계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준석이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오세훈이 탈당 안 하고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리란 보장 있습니까? 개혁신당과 손잡으면 그러리란 보장 있습니까? 자, 이 사람들 다 바른정당 출신이에요. 유승민도 전화 받았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오세훈, 이해운 전부 누굽니까?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조선일보 이하 계속해서 개혁 외치고 연합 외치고 사과 외치는 사람들 다 한통 속이고 이재명한테는 묻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과한다고 이제 이 민주당의 내란 종식 이 몰이가 끝나갑니까? 안 끝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한심한 오세훈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조작이다. 그래서 허위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이 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했는지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가족이 했다면서요. 가족의 딸 동일 인물이라면서요. 그것도 못 밝히면서 그럼 처음부터 당무 감사를 왜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한동훈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특급 세력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1등 공신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특등 공신이다. 한동훈만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이재명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장악해서 탄핵을 33번이나 했는데 하나 하지 못했던 게 바로 대통령 탄핵입니다. 첫 번째 탄핵 소추안 어떻게 됐습니까?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 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탄핵하자고 했습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나와서 했고 그리고 김상욱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탄핵으로 방향이 몰고 갔고 거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전부가 종편까지 합쳐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탄핵에다가 내란으로 몰고 가서 탄핵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특급 공신 박지원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구할이 한동훈이라고. 그런 한동훈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이런 한동훈한테 줄 서가지고 한 자리 받아보려고 하면서 비대위로 가자.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재계를 꿈꾸는 사람들 헛꿈입니다. 헛꿈. 나가서 꿈꾸세요. 나가서. 개혁신당처럼 나가서 꿈꾸십시오. 이 새해 벽두부터 한동훈이 하는 이 못할 짓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무슨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수준의 다시 인간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이준석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해볼 만한 상황에서 찬물을 껴안치고 있는데 이럴 거면 개혁신당으로 오세훈이 나오고 우리는 나경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와줘야 장동혁 대표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그리고 보수가 살고 10대, 20대, 30대로부터 그 열광을 받아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 벽두부터 나와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우리 살아야 된다.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 사과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당원 게시판 얘기하는 사람들 다 절여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공감하시죠? 한동훈만 아니었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계속 나오고 이재명은 재판 받아서 끝나고 그렇게 갔을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재판이 어느 재판일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형사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몰아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대망의 2026년 첫 방송 제가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열심히 싸워서 다시 한번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릴 말씀이 더 많은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2026년 새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